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동안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에 의존해왔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는 먹는 치료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 들여온 물량이 파이자에서 개발한 팍슬로비드 2만 1,000명분인데요. 65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00만 4천 명분인데요. 보건당국은 먹는 치료제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의료체계가 안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13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760명으로 사흘 전보다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방역 패스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새해 의정활동 계획과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조성 등 지역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978명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양천과 은평에서 각각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차츰 줄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13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자는 760명으로 사흘 전보다 3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도 120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기존의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 요건을 48시간으로 강화합니다. 13일 0시 기준 서울의 재택치료 환자는 4,803명입니다. 서울시는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센터를 기존 6곳에서 13곳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백신 접종률은 2차 85.6%, 3차 42.7%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 도입을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황다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사전 확인을 받아야 주요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강화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줄었다는 입장. 일부 시민들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식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생기고 말하자면 안 맞는 사람들이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이 나도 맞고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저부터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설치들이 되어 있는 곳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좀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부는 고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좀 해야지 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안 한 상태에서는 좀 더 사람들이 경계심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걸 위해서 좀 강제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지만 방역 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온라인 장보기 등이 어려운 어르신 등 일부 소외계층은 생필품 구매와 같은 기초적인 경제 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 주변에 건강상으로 아예 못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마트나 이런 데로 확대되니까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참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율적으로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을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가면 이제 습관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방역 패스 도입이 기저질환자 등 미접종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기저질환자나 뭐 몸이 약하신 분들, 후유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방역을만 치중하고 저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맞기 싫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 상태나 여건이 안 돼서 못 맞았는데. 친구가 임산부인데 이제 한번 외식을 하려고 해도 뭐 코를 찌르고 나간다든지 되게 불편한 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랑 마트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도 굳이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평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란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대체로 방역 패스에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은 거의 협조적으로 보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협조할 거라 바라고 저희들도 또 거기에 호응해서 잘 적응해 나가야지. 맞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안 맞는 사람을 보호한다 하지만 백신을 성실하게 맞는 사람은 또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제도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역 패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방역 패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방역 패스 확대 정책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여론은 지금 황다현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들의 권리 증진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네,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계획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평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함께한 신년 미니 인터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를 빼고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자치원에서는 이제 그 재난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분들한테는 이제 격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치료받는 시설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는 이제 선임 상임위로서 재무국소관의 실국 담당위원회다 보니까 그곳에서 우리 재정 손실이라든가 또 세입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고 그래도 잘 따라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K-방역이라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우리 시립대와 관련돼 가지고 혁신파크 내에 고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만약에 생전에 계셨더라면은 올 하반기 아마 착공을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을 텐데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아침 조찬회 때 꼭 그 시립대가 필요하냐고 시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시립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또 절실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용역이 끝나게 되면은 서울 시립대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친다면은 저는 그 우리 지역에 시립대가 들어와가지고 젊은 활기가 불어넣는 또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마 그 사업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 아마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 깊이 있게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업이라든가 또 코로나와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서울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역대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는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또 2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권자들인 우리 국민들이 소중한 본인의 주권 행사를 꼭 해서 꼭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저는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은평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